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31일 일요일 아침 10시 44분입니다. 일요일 아침인데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영상이나 녹화하자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고, 월요일 날 아침 영상을 이 영상으로 좀 대체할게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는 영상 업로드가 없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상시처럼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일단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있었던 큰 흐름만, 이슈만 한번 좀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가 6월 중순부터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죠. 무엇이 반등을 이끌었냐? 한번 복습만 간단하게 할게요. 짧게요. 언젠가 CPI가 한번 발표가 됐었죠. 미국 CPI가. 그 9% 넘게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어요. 그로 인해서 100bp, 이번 7월 달에 얼마 전에 있었던 7월 FOMC에서 100bp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퍼졌고, 그로 인해 시장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급락했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연준의 월러 이사인가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100bp는 오반 것 같다. 일단 75bp 올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긴축 우려가 확 사그라졌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위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반등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됐죠. 이거를 통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어떤 굉장히 큰 충격이 있으면은 시장이 바닥이 나올 확률이 높다. 오히려 악재가 나왔으니까 시장이 더 아래로 간다가 아니고, 이미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하락이 진행된 상황에서 나온 어떤 악재 같은 거는 투매나 어떤 그죠? 투매나 언더슈팅을 부를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을 오히려 반등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반등 흐름이 아직까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FOMC 회의가 있었죠. FOMC 회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다? 일단 9월 달에 긴축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점, 그죠? 중립금리에 도달했고,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에 도달했고, 이제 앞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에 조금 여유를 가질 거다, 긴축에 여유를 가질 거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환호를 했는데요. 우려가 아니고 환호를 했죠. 지금까지 긴축 우려 때문에 시장이 빠졌는데, 그 긴축 우려가 어느 정도 좀 사그라졌단 말이에요. 왜냐? 75bp가 아니고 50bp만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긴축 우려 완화라고 해서 미국 증시가 2거래일째 혹은 3거래일째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50bp 인상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연준 사람들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가 심각하다라는 거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연준이 긴축을 하면은 그 결과로서 항상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도 있었다라는 거 모두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로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50bp를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것은 연준이 경기에 대한,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는 쪽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거래일 같은 경우는 일단 긴축 우려 완화라는 거에 집중을 해서 시장이 급등하고 폭등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게 다시 뒤집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FOMC 회의 이후에 3거래일째인데 과연 이 반응이 진실된 것일 거냐, 저는 일단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계속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건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 이건 사실이 아니고 의견이냐면요, 일단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로 좀 넘어온 거예요. 나스닥 지수를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여기 있는 고점 자리를 넘겼잖아요. 종가상 돌파 한작했기 때문에 이 지난번부터 내려오던 이런 하락 추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어쨌든 미세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이 아래쪽으로 가던 게 일단 주춤하고 멈췄다라는 거, 이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일단 멈춰 있다는 거, 여길 돌파함으로 인해서 멈췄다라는 거.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어떤 의견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연준이 시장에 환호를 하고 있는데, 이게 50bp 인상이 경기 침체 우려로 그죠, 경기 침체 우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의견이라고요. 의견. 왜냐? 이 자리를 돌파한 척했으니까, 시장이 상승으로 일단 방향을 잡긴 잡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뭐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로만 지금 일단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요. S&P는 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자산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10년물 국채금리, 국제유가, 혹은 그죠, 미국 증시.
얘네가 솔직히 좀 지금 어떤 추세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거고, 나머지 친구들은 여러분들 딱히 변화 없습니다. 이거 이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미국 증시가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건가? 중요한 추세선 넘었으니까 상승으로 가는 건가? 그렇다면 한국 증시도 여러분들 이런 생각은 아직 아닌 겁니다. 그죠? 한국 증시는 한국 증시고 미국 증시는 미국 증시예요. 한국 증시는 여기서 한참 더 올라도 여전히 완연한 하락 추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증시의 하방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지만 한국 증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한국 증시는 여전히 하락 추세고 아직 고민할 때가 아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나스닥 하락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추세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다른 건 일단 예외. 예. 일단 현재 지금 이야기해드리는 건 미국 증시에 한정돼서 이야기해드린다는 거 일단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미국 증시가 중요한 추세선을 돌파한 차에서 뭐 좀 더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국 증시도 좋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뭐 한국 증시의 반응은 이거는 뭐 나중에 직접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 일단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미국 증시의 어떤 반응들. 그죠? 지금 미국 증시가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한국 증시가 아니고요.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일단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이거 위쪽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12,900이란 자리를 돌파한 척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예요? 일단 상승으로 방향 잡았고 눌림시 매수 관점이 적합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눌림시 매수 관점이에요. 이제 12,900 내려오면 지지하겠지 하면서 일단 계속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요. 물론 S&P는 아직 약간 이야기가 다릅니다. S&P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자리의 저항을 완전히 돌파한 자가지 못했거든요. 제가 4170이나 4180 정도 자리를 이야기해드렸는데, 뭐 10포인트 정도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는 큰 문제 없다라 생각하고 4180이라고 할게요. 4180. 4180을 온전히 넘어가야 종가상으로 돌파한 척 해야 얘는 계속 상승 추세로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S&P는 아직 넘어가지 못했죠. 그죠? 이런 점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나스닥이 저렇게 강하게 계속 올라가면 S&P도 일단 올라가겠죠. 하여튼 일단 4100이 중요한 어떤 마디 가격인데 4100을 돌파한 척했다는 거에서 일단은 S&P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뭐 다음 마디대가 제가 봤을 때 여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선택이 됐지? 네, 제 생각에는 한 4003, 네, 거의 한 4400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이 열렸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마디의 기준으로 해서. 근데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일단 4400 가려면 여길 돌파한 척 해야죠. 4180 돌파한 척 해야 일단 4400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다양한 짜잘짜잘한 그런 저항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제 생각엔 여기 돌파했다면 일단 여기까지 간다라고 일단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다고요. 근데 그 와중에 못 갈 수도 있으니 여기서 못 넘을 수도 있고 여기서 못 넘을 수도 있고 하니까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드렸고, 단지 마디대를 돌파한 척 했으니까 다음 마디대를 알려드린 거예요. 이 마디대가 산정된 이유는 여기 지난번에 여기서 오랫동안 싸웠죠. 여기 4월 뭐 중순쯤부터 해갖고 오랫동안 싸웠던 자리입니다. 격전지니까 이 자리가 무거운 저항이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마디대에 그러니까 여기 부근이 마디대겠구나 라고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하여튼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은 상황에서 4180을 못 넘어갈 거야, 여기서 하방 베팅을 할 거야, 불가능한 생각은 아닌데, 일단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으니 일단 상승하는 거 인정해주고 더 올라가겠다라고 봐주는 게 가장 합리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좀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드디어 그 계속 반등시 매도 전략 이야기하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눌림시 매수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냐, 너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저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죠? 지금까지는 제가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차트만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쟤는 일단 객관적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데 왜 네가 갖고 있는 포지션은 청산 안 하고 왜 개기고 있느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약간 좀 투자 철학과도 좀 관련이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이런 이야기 좀 해보긴 할게요. 일단은 그 투자라는 게 미래를 알 수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좀 관점이 좀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믿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신념이나 뭐 믿음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투자가
그 주식시장이나 그 금융시장이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그 감성적인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반드시 이성적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슈팅도 나오고 굉장히 하여튼 움직임이 좀 생물 같습니다. 이런 생물 같은 시장에서 1번 보이는 대로 그대로 대응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2번 여기다 대고 어떤 나의 생각이나 투자 철학 이런 거를 가지고 조금 더 시장에 좀 개겨보거나 조금 좀 대항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있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뭐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옳았는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시장이 판단을 해 주는 건데요. 근데 아무튼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좀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렇게 역사들을 조금 좀 살펴보시면은 제가 그 16,400에서 나스닥 숏 배팅을 할 때 이런 상황에서 보이는 대로만 믿었다면 위쪽으로 배팅하는 게 맞긴 맞았겠죠. 근데 저는 어떤 그 제가 분석했던 거에 그런 믿음이나 뭐 신념 같은 걸 갖고 있었고 그 뒤로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 뒤로 이렇게 되지 않았냐라는 거고요. 막상 또 모두가 하락을 바라보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이 또다시 반등을 하죠. 반등 아무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 또 굉장히 또 고민을 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들이 한 번씩 와요. 그죠? 16,400이나 15,200이나 이런 자리들, 중요한 자리들 오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을 거냐? 눈에 보이는 대로 믿자면 이거 계속 올라간다는 그림이죠. 근데 이제 근데 전 여기서 일단 어떤 신념을 갖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갖고 그냥 개겼죠. 그냥 대항을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일단 또 계속 또 하락을 하지 않느냐. 요런 결과. 아주 중요한 자리에선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념과 어떤 객관적인 뷰 이런 거 사이에서 여러분들을 좀 많이 테스트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가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저의 신념을 믿고 한번 가보겠다. 더군다나 어차피 계좌에 수익도 찍혀 있으니까 저는 더 개겨볼란다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이런 자리, 약간 그 지난번에 이런 자리와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자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이고, 반면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나만의 신념 그런 거를 한 번쯤 들이대 볼 수도 그런 신념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 자리라는 판단이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야기가 좀 꼬이긴 하는데 이런 부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뭐 저의 신념 뭐 어떤 믿음 보이진 않는 거지만 지금 당장은 뭐 상승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하락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뭐 제가 그래서 하락을 보는 뭐 신념이나 이런 근거에 관해서 일단 조금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저는 왜 가만히 있는가, 왜 하락 포지션 청산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 하는데 중요한 건 달러입니다. 저는요 달러 강세가 시장을 베려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달러가 아직까지 굳건해요. 물론 어젯밤에 달러 급락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이야기한 어떤 추세선 103자리라 말씀드렸죠. 근데 이 자리까지 한참 남았단 말이죠. 뭐 이 정도 가지고 여기서 걱정을 하냐. 달러 강세는 아직 굳건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강달러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진다. 근데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믿음이 아니죠. 사실 이건 증거가 있는 거죠. 이거 때문에 일단은 뭐 꺾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해드릴 거는 약간 좀 저의 경험이나 이런 거가 들어간 어떤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요즘에 최근 2, 3거래일 동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그냥 상승이 아니고 폭등을 하고 있다라 말씀드렸죠. 폭등이란 게 뭐다? 변동성 확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변동성 확대와 변동성 지수와는 이거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렸죠.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반드시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어젯밤 물론 변동성 지수는 죽었어요. 근데 변동성은 어쨌든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이야기하냐? 볼린저 밴드를 드디어 일봉상 찢고 나갔거든요. 여기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12,900이라는 자리인데 12,970이니까 볼린저 밴드를 한 80포인트 정도 찢고 나갔네요. 그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미국 증시는 볼린저 밴드를 위쪽으로 찢고 나간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오래간만에 지난 하락 추세 중에 이런 일이 잘 없었는데 하락 추세 중에 오래간만에 좀 볼린저 밴드를 일봉상 볼린저 밴드를 찢고 나간 사례다. 볼린저 밴드를 찢고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나왔다는 거고 그만큼 어떤 강력한 매수세를 의미하는 것이긴 합니다. S&P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 볼린저 밴드를 오래간만에 찢고 나갔습니다. 오래간만에.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4100 정도 되는데 4133이니까 30포인트 정도 찢고 나갔죠. 그러니까 지금 상승이 심상치는 않은 거다. 굉장히 강한 편이긴 한 거다라는 거죠.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하여튼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다는 거.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시장은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 말씀드렸는데
볼린저 밴드를 지금 이제 아직까지 증시에 어쨌든 하락 추세이긴 하락 추세예요. 물론 이 하락 추세가 건강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 일단 하락 추세가 지금 거의 멈춰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뭐 좀 구차하게 따지면 고점과 고점이 여전히 낮아지고 있는 거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아직 미국 증시의 하락 추세는 완전히 극복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하락 추세 중에 볼린저 밴드를 찢고 나가는, 오래간만에 볼린저 밴드를 찢고 나가는 강력한 상승이 나타났다면 이거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한번 좀 드려보고 싶은 거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빅스 지수의 관점에서 봐도 좀 그렇다라는 겁니다. 빅스나 UVXY나 이런 거 보시면은 좀 이해가 좀 되실 수 있는데, 이 빅스를 봐도 UVXY를 봐도 좀 굉장히 좀 이 빅스가 내려가는 폭이 좀 굉장히 좀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빅스를 죽이고 싶으면은 이렇게 짜불짜불 죽이는 게 좋다고요. 짜불짜불 서서히 이렇게 죽여가는 게 좋지, 빅스가 가만히 있다가 폭락하는 순간이 있는데 빅스가 폭락을 하면은 그 뒤로 꼭 대가를 치렀다라는 거를 자주 찾아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빅스가 이건 분명히 차분히 죽는 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죽고 있는 거고, 이런 거는 반발을 낳기 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급등이 마냥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뭐 그런 거. 사실 이건 좀 경험적인 부분입니다. 경험적인 부분. UVXY의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봐도 좀 그래요. 여기가 어떤 뭐 삼각 수렴형의 어떤 뭐 바닥 자리, 중요한 지지선 자리였는데 지지선 깼죠. 이거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 삼각 수렴형에서 아래쪽으로 지지선 깼으면 당연히 더 아래로 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 지지선 회복하기 전까지 위쪽 못 본다. 그죠?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 어떤 저의 경험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해드리자면, 이것도 너무 좀 급격하게 죽는 측면이 있다고요. 물론 아직까지 매수세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 헛소리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죽을 때는 보통 이제 급반등이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도 높다. 생각보다 시장이 금방 돌아설 가능성도 있긴 하다. 저의 경험상 좀 그랬다라는 거죠. 이렇게 빨리 죽여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진짜 공격적인 투자자였다면은 저 같으면 UVXY가 어제 막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저는 어젯밤부터 저는 뭔가 좀 뭐 한 숟가락씩 담아본다? 그런 표현을 좀 해봤을 것 같아요. 예, 저 같으면 일단 그렇게 해봤을 것 같아요. 물론 전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 현금 비중 0이기 때문에 지금 뭐 더 이상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진짜 예전에 어떤 옵션 투자하던 그런 감을 갖고 한다면은 전 차라리 지금 같은데 UVXY를 진짜 한 숟가락씩 뭐 예를 들어 뭐 진짜 한 5거래일 10거래일 나눠서 산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쯤 뭐 들이대 보고는 싶은 그런 가격이에요. 물론 제가 했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금이 없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봐도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는 죽어 내려가고 있고 UVXY가 죽어 내려가고 있는데 볼린저 밴드를 째고 나가고 있고 변동성은 분명히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게 이 오버슈팅의 증거일 수 있다. 전 개인적으로 일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좀 경험적인 이야기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요. 1번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가 강하다라는 거니까 요건 증거가 있는 거지만 요건 증거가 없다.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저는 일단 뭐 나스닥 하락 포지션 갖고 있는데 이거 계속 갖고 간다 라는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약간 어떤 그 하락 추세의 변화가 좀 생기긴 생겼는데, 이렇게 되는 거 저는 일단 믿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라 조금 더 갖고 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뭐 제 손에 뭐 저의 이익이 뭐 얼마든 뭐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런 거 일단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주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좀 지켜보긴 할 거고요. 그죠? 달러 인덱스 같은 거 한 번씩 체크만 좀 해볼게요. 체크하다면은, 그죠? 아직 105자리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금요일날 밤에 말씀드렸죠. 103.7 정도 자리가 중요하다. 103.7까지 한참 남았지 않습니까? 물론 여전히 이제 계속 아래쪽으로 가고 죽을 수도 있긴 있는데, 일단 이 자리 붕괴 안 됐으니까 위쪽으로 간다라고 일단 볼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참 그 이슈가 있긴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달러가 약한 거에는 이슈가 있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요런 거. 안 그래도 어떤 분이 리플로 알려주셔서 저도 찾아봤는데, 그 BBB 법안, BBB 법안 이름이 BBB인데 하여튼 줄여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 예산안은 10년간 뭐 481조 원을 책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400조 원을 쓰고 뭐 보조금을 그죠? 여기 있네요. 더 나은 재건 법안, BBB 법안 수준엔 미치지 못하지만 어쨌든 뭐 극적인 반전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법안이 통과가 지금 될랑말랑 하고 있대요.
이런 부분이 해결되고 있대요. 정치적인 문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달러의 약세가 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이런 이슈 잘 보자고요. 이거 근데 파월 의장님이 보시면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죠, 이거. 야, 이거 내가 지금까지 기껏 긴축해놨는데 이것들이 지금 또다시 재정 정책을 쓸라 그러는구나 이러면서 뒷목 잡을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님의 고민이 조금 좀 깊어질 수 있겠죠. 이런 점을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파월 의장님이 하시는 생각이 이게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기가 왔을 때 그때 대해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이 지금 먼저 나오긴 하는 거예요. 지금 멀쩡한 상황이라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왔다. 근데 인플레마저 심각하면 이거 어떻게 잡을 거냐. 인플레 때문에 통화 정책도 제대로 완화적인 정책도 못 쓸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문제가 그거예요. 이미 유동성 같은 걸 너무 공급해 놔가지고 다음번 위기가 오면은 연준 니네 뭘로 대처할래라는 고민이 나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하여튼 이런 거 인플레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다시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 금요일 날 밤에 이제 PC 물가지표가 나왔는데 또다시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고 있죠.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올랐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물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맨친 아저씨의 저런 어떤 법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의 뒷목을 잡게 하는데 충분한 뉴스이다. 이 정도만 알아놓고요. 하여튼 금리 같은 경우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선 붕괴됐죠. 추세선 붕괴됐으니까 일단 하락 추세로 보겠습니다. 계속 아래로 간다라고 볼 거예요. 일단 채권 시장 쪽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걸 좀 반영하고 있구나. 50bp 인상한다는 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가능성 반영 이런 걸 실제로 하고 있구나라는 좀 그런 인상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것들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반등의 신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주춤하고 있긴 한데요. 일단 그죠? 지금 시장 상황이 그다지 정상은 아니에요. 그죠? 10년물,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계속 마이너스 선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고 있고요. 이런 점들 잘 봐야 될 겁니다. 아래쪽으로 좀 더 갈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상요. 보면은 올라와야 될 때 못 올라왔죠. 어젯밤에. 이렇게 저항 매물 소화했으면 올라올 때 됐는데 못 올라오고 또다시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면 일단 분위기 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이게 빨리 회복이 돼야지 될 텐데 이게 하여튼 계속 아래쪽으로 가겠다고 하니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줄어들려고 하니 깝깝하죠. 그래서 뭐 이 정도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하여튼 그래요.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나스닥까지 이렇게 강한 모습 보이고 S&P까지 강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제 주식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 주식 매수하시는 분들, 지수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하여튼 뭐 이해가 뭐 되긴 돼요. 이제 증거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야 봐라 내가 맞지 않냐 상승하는 게 맞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지금 주식 사면 돈 버는 게 맞긴 맞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그죠 보통 이 정도 증시가 6개월, 7개월 가까이 하락을 했으면은 웬만한 악재는 어느 정도 다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긴 돼요. 증시가 이렇게 빠지는 게 사실 이례적인 일이긴 해요.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하방 베팅을 계속 저희 하방 포지션을 계속 갖고 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이 평상시가 아니라는 상황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가 아니고 지금은 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10몇 년 동안 너무 세상이 조용하기도 하고 지나친 유동성 때문에 2020년부터 해갖고 이 유동성 랠리, 버블 랠리를 좀 펼친 것도 좀 심상치 않고 이런 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일반적인 경제 상황은 아니다. 지금은 좀 약간 비상 상황,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그래서 일단 하방 포지션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고요. 일반적인 상황이면 지금쯤 주식을 사면은 맞다라고 보긴 봅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니까 이렇게 한다 이야기 해드렸고 하여튼 그래요.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들이 다 같이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게 어젯밤 모습이었습니다. 구리, 국제유가 등등 변동성 장중에 확대시켰었죠.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다. 변동성 확대는 변곡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여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해드리는데 아직 딱 지금이다라는 타이밍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그 오른 건 미국이고요. 한국은 한국이죠. 또 다시 또 고민해봐야 돼요. 삼성전자는 일단 62,500원에다 저항 쌓아놨으니까 이 자리에 대한 저항 테스트 보면 되겠죠. 다만 갭상승 출발은 하겠죠. 일단 갭상승 출발해서 다시 음봉으로 내리 꽂아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야 미국이 올랐으니까 한국도 대박이다 모르는 겁니다. 그죠? 잘 생각해봐야 돼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갭상승 출발할 수 있겠죠. 갭상승 출발하면 근데 위쪽에 일단 저항들이 있으니까 저항에서 갭상승 출발하고 음봉으로 밀릴지 뭐 또다시 상승을 할지 그건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이 올랐으니까 이제 한국장 숏포지션 다 죽었다 이게 아니고 한국장은 한국장이죠. 미국이 완화를 하고 미국이 긴축을 한다는데 왜 그게 한국에 그죠? 한국이 생각할 거는 아무튼 한국 기준금리하고 미국 기준금리하고 이미 많이 역전이 돼 있는데 더 역전되려고 한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락 추세다라는 거, 변함없는 하락 추세다라는 거. 여기서 삼성전자하고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더 올라봐야 하락 추세다라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장에 대한 대응은 좀 다른 게 맞다라는 거. 한국은 좀 비실비실하고 미국은 그래도 좀 저력이 좀 있어서 올라온다. 한국과 미국의 힘이 다르다. 이런 거 인지하시고 좀 시장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월요일 날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